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덕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SNS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SNS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네. 페북에서부터, 텔레, 땡땡이라든지, 인스,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카카,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소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가 페이스 하고 인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의 SNS는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그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록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SNS 도구들이 간혹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계정이 삭제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제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느닷없이 제 SNS 계정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접근이 안 되고, 저작권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만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서, 계속 찾아봤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운영사 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결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보내기는 했는데 과연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의 일상이 굉장히 오래된 일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저와 이제 소통했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은 굉장히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제발 좀 복원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띄워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홍대 앞에 레드로드에서 한글 먹글씨전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캘리그라피 작가이신 이상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님비 없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마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는 건데요. 관련된 얘기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CR은 구글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2005년에 개국해 12년째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프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프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님비 없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이 열립니다. 오는 24일 삼각지에 있는 공익활동공간에서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 님비 없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은 마포에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있죠. 네, 이 공동행동은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그런 이 마포구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네, 이 조직에서 서울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 제안을 해서 이 문제를 서울시에 있는 각 지역에서 같이 좀 해결하자. 이걸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문제 해결책이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서울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이 이 결합한 조직이 있습니다. 서울 뿔뿔이 시민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곳에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소각장을 짓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라도 이 소각장을 짓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네, 그걸 이제 되게 이제 님비 현상이다라고 이 폄하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또 그 지역 입장에서 되면은 그거를 그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서울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지 됩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불연 쓰레기가 있거든요. 네, 타지 않는 쓰레기. 예를 들면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쓰레기 중에서 타지 않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 쓰레기를 그동안은 그대로 다 민간 소각장에서 태웠다는 거예요.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그 중에 이제 10% 정도는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타지 않는 쓰레기를 10%를 걸러냈더니 이 마포에 있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이 지금 1000톤이잖아요. 이 1000톤 정도의 여유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부에서 마포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 씨 모시고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 20일부터 마포 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리죠. 3일간 열리는 축제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둘째 날에 해당하는 21일, 네, 21일에 마포 구민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이제 걷기 대회는 주민 참여 효도밥상 기부 활성화를 기원하는 그런 걷기 대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1일 9시에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9시에 그러니까 9시에 모여서요.
마포 구민뿐만 아니라 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현재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마포구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QR 코드나 뭐 이런 게 이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수하시면 되고 선착순으로 2,00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500명을 모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 코스는 하늘공원을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코스입니다. 제일 먼저 메타세콰이어 길로 해서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 그곳을 넘어서 다시 얼트컵 평화의 광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TV에서부터 자전거, 뭐 이 전기밥솥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마포 관광식당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 맛집, 꼭 맛집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맛집은 아니어도 지역적인 특색을 다 갖고 있거나 뭐 위생관리가 좋거나 뭐 맛도 좀 있고 뭐 이런 곳은 이제 관광식당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10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인 업소여야 되고요. 신청을 기준으로서 2년 전에 이내에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없는 업소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영업장 내외에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마포 관광식당 지정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마포구 위생과나 보건소 위생과죠. 네, 보건소 위생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받을 수 있고요. 뭐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 주류 취급업소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철탕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것도 되지 않고요. 특정한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도 되지 않습니다. 접수를 하시면 서류 검토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게 되면은 뭐 관광식당으로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뭐 물품 지원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관광식당 표지판도 받아서 뭐 식당 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대교는 자살대교라고 하는 오명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여전히 마포대교의 투신이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여전히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사실 경기도 좋지 않고 뭐 여러모로 어려워서 이제 비관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 3년간에 이 한강 교량에서 이제 투신한 사람 수는 총 2,3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한 700명 정도 조금 넘고요. 2022년도에는 1,000명, 21년도에는 62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투신 시도가 가장 많았던 곳은 마포대교입니다. 620여 건에
합니다. 2,300건 중에 620건이면은 뭐 4분의 1, 4분의 1이 마포대교에서 이 투신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한강대교가 230건, 양화대교가 170여 건, 한남대교가 158건 정도,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리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신고도 사실 마포대교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총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마포대교에서 있었고요. 마포대교가 이렇게 자살대교로 이제 오명이 높은 이유는요. 다른 다리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 지하철역에서부터 가깝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예전에 자살 방지를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알려지면서 더 이 집중이 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이 자살하려고 하는 투신 시도자를 위로하는 문구나 불빛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 철거를 했죠. 그리고 이곳의 난간을 높였습니다. 한 어른 정도 키만큼 높였고요. 난간에 올라갈 수 없게끔 이렇게 구조물도 만들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요. 뭐 거기에 이제 뭐 CCTV 영상 감시라든지 뭐 AI 기반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투신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서 그래서 이 빠르게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자살 시도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자살 시도 시간 자살을 이제 시도하려고 할 때 구조도가 이제 신속하게 출동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난간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AI 시스템을 더 구축하거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순환 구조대가 더 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갖추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사회를 비관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근데 뭐 그게 참 쉽게 되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상암동에 상징 가로수읍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관문에 해당하는 곳에 서울의 정체성과 환영의 의미를 담은 상징 가로수읍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10군데에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상암동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숲이 있으면 아주 쾌적한 인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준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숲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보도폭을 넓히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도 없애는 이런 보행 환경 개선, 환경도 개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암동 지역은, 상암동은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서 가장 먼저 진입하는 그런 관문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녹지와 조형물을 조성을 해서 상징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 상징 가로수읍을 조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런 이제 고속화도로 옆에 있는 완충 녹지도 개선을 해서 소음도 이제 줄이고, 시야도 좀 개선하고, 뭐 이렇게 도시 이미지를 관리해 나갈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마포구청 대강당과 광장에서 마음폭은 마음 아름 정신 건강의 날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렸었는데요. 마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했고요. 10월 10일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열렸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이 되었고요. 네, 이 다양한 부스가 열렸습니다. 네, 18개 부스에서 캘리그라피, 그리고 원예치유, 향수 만들기 같이 정신건강관리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고요. 그리고 내 마음 알기 원판 돌리기 행사, 뭐 이런 네, 부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폭은 포토존도 광장에 설치를 했고요. 이날 강연회에서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대인관계를 위한 일상에서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오전에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열렸었는데요. 벌써 34번째라고 합니다. 마포구 배드민턴 협회가 주관하고요. 네, 선수들과 관계자 84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남녀 복식 예선 경기를 치렀고요. 네, 유공자 표창과 선서를 했었고 오후에는 남녀 복식 본선 경기 치러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며칠째 문 앞에 쌓여있는 우편물과 방치된 지팡이. 요즘 안 보이시네. 어쩌면 이것은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밖을 보며 지저대는 강아지. 무슨 일 생겼나? 어쩌면 누군가에겐 도움을 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 해보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똑똑한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우리 마포에서 한글 멋글씨전이 열렸습니다. 네, 지난 11일 홍대에 있는 레드로드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제1호 캘리그라퍼이신 이상현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상현입니다. 네. 네. 자, 저야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또 누구신지 궁금할 텐데, 인사 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에 감성의 옷을 입힌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글씨, 그리고 글꼴의 표정을 만드는 작업, 네, 그런 글씨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캘리그라피를 보급하신 분, 제1호 네네네. 캘리그라퍼라고 알려져 있죠. 네. 네. 벌써, 올해로 시작한 지 24년이 됐네요. 와,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서예를 전공해서, 네, 그 서예를 대중예술로 바꾸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네.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4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홍대 앞이 이 캘리그라피의 또 굉장한 성지이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제가 어려서 자란 곳이라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네네. 아무래도, 제가 이 마포구 쪽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 작업실도 아무래도 또, 예, 마포구 쪽에 가까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예. 홍대는 아무래도 젊음의 거리, 네. 또, 예, 또 많은 문화가 숨쉬고 있는 거리들을 조성하고 있고, 예, 그 문화가 또 숨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새로운 캘리그래피라는 그런 예술 장르를, 예. 그래도 잘 이해하고, 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예술의 메타인 만큼, 예, 캘리그래피에 대한 어떤 문화도, 예, 홍대를 기준으로 꽃이 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홍대 앞이 참 대단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뭐 또 한번, 느낄 수 있죠. 네. 자, 지난 11일에 한글 먹글씨전, 네, 레드로드에서 있었습니다. 네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였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한글 먹글씨전이라고 해서 이제 캘리그래피를 네. 이게 순 우리말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이제 먹글씨라는 이름으로 네, 이게 전시를 통해서 많이 좀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글 먹글씨전 홍대 앞 한글로 물들이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글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글 주간을 타는 예, 그런 어떤 전시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그 10월 10일에서 그 10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예. 네, 그래서 마포문화원이 이제 주체로 예, 나서 주시게 됐고요. 예. 또 그리고 한글사랑 운동본부가 이제 주간처로 해서 이제 이 행사가 예,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전시가 그래도 좀, 기존에 이제 여러 어떤, 캘리그래피 전시들이 있지만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래도 거리에 가로등을 활용해서, 예. 예, 그 배너 전시를, 예, 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예, 그 홍대 거리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예, 가로등 배너들이 쭉하니 이제 거리에, 예, 작품으로서 우리가 광고 그런 배너가 아니라, 예, 작가의 어떤 글씨로 작품들이, 있는 네. 작품들이 전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여기서 그래도 좀 올해는 좀 더 새롭게 준비가 됐던 것은 뭐냐면, 예, 그 박광수 그 마포구청장님 외에도 예, 그 마포구 인사분들이 네. 32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손수 자필로요. 예. 그리고 마포구 주민 참여를 또 준비를 했었는데, 예. 주민 참여는 공모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공모전, 네. 네네. 그래서 송글씨 공모전을 한번 열어서 그 안에서 이제 우수 작품을 38점을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네. 또 캘리그래피 전문 작가들 예. 3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이 지금 홍대 거리에 네. 그 손으로 직접 쓴 글씨들이 예. 이렇게 전시가 쭉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대 앞에 가로등에 붙어 있는 배너에 네. 100개 정도의 손글씨 작품이 지금 네네. 전시가 거리 전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레드로드의 어떤 일부 구간이죠. 네. 그 거리 라인에서도 전시가 되고 또 예전에 그 구경의선 책거리 네. 지금은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그 가로등을 활용해서 전시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이 먹글씨라고 하는 것을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 대신 불러야겠네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닌데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캘리그래피는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시면 네. 서예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씨들 또 아름다운 글씨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우리말로 정해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많은 좀 앞에서 열심히 좀 앞장서 계신 선생님들이랑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예. 네, 근데 먹글씨가 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네.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한글 먹글씨 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캘리그라피는 서예에다가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이렇게 결합을 하고 해서 서예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한간에서는 예, 그 서예 요소에다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가 됐다라는 네. 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러니까 현대적인 미감이 가미가 됐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서예라는 것도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예, 현대 서예라는 장르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서예 안에 지금의 이 캘리그래피는 디자인 서예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생활 서예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듯이 네. 예, 그냥 글씨는 그냥 우리들 곁에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예, 그렇고 디자인이다라는 어떤 한정을 짓기보다는 네. 예, 그냥 우리 곁에 있는 그냥 늘 생활이 예. 아닌가.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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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작가분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작품이 38점이나 선정이 돼서 같이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좀 기존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이 송구시 전에 참여하신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다 이 서예나 캘리그라피 이런 걸 했던 분들이겠죠? 그냥 거기 그 심사에 어떤, 예, 제가 참여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전문 작가들보다도, 네. 그냥 손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손맛이 굉장히 개성 있는 글씨들이 또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전문 캘리그래피 관련 그 작가라기보다는 조금은 예, 좀 서투른 부분은 있지만 예. 그래도 예, 나름 개성 있는 글씨들이 많았고요. 네. 또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들이 또 이 주부로 활동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보니까 그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또 참여를 했는데 정말 요즘 MZ 세대답게 네, 정말 아주 개성 있고 아주 매력적인 글씨들을 선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이번 공모에서 예, 38명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뭐 이제는 이 마포에서 진행한 한국 먹글시전 앞으로도 뭐 계속 진행하고 그러겠죠? 네네. 앞으로 뭐 이제 홍대의 어떤 네. 문화로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예.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 홍대 앞에 가서 배너에 이제 이 걸려 있는 이 한글 먹글씨 좀 자세히 좀 보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구에서도 조금 뭐 이 먹글씨를 좀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뭐 노력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네네. 뭐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마포문화원의 그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니까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도 뭐 마포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예, 수고가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는 길이 있다면 마치게 되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그냥 말이라도 정말 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캘리그라피 이제 먹글씨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먹글씨도 홍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상현 씨가 이제 홍대에서 이제 사무실을 두고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먹글씨 쓰시는 작가분들 중에서 유명한 작가분들은 또 다 많은 분들이 또 이 홍대 출신이고 홍대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글씨라고 하는 거 잘 좀 진흥시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 님비 없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늘은 한수영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 동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 맞춰 100.7MHz 100.7MHz. 여러분은 지금 100.7MHz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마포의 가장 큰 이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 서울시가 이제 이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로 발표를 했고 딱 1년 만인 지난 30일을 최종적으로 신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 있는 풀뿌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님비 없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마포 다정한재단의 한진숙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그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뭐 이런저런 준비하고 이제 곧 뭐 가을이고 되게 행사 많은 날인데요. 네. 이번에 공론장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론장 얘기 먼저 해보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다정한재단의 소식도 좀 같이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 이게 물론 이제 이 다정한재단이 아니고 이제 서울에 있는 풀뿌리 단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여는 공론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자리일까요? 서울에 한 17개 자치구가 같이 모여있는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저희 마포 다정한재단이 마포의 대표는 아니지만 마포에서 가입되어 있고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고요. 여기 이 서플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플렛에서 그동안 마포의 소각장 문제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요번에 그 마포 소각장 문제는 서울 전체 쓰레기가 이 소각장이 오는 일이라 마포의 문제, 지역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이건 서울 쓰레기 문제다라는 얘기를 서플렛에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계속 제안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을에 이제 좀 기회가 돼서 그러면은 이 소각장 문제로만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쓰레기를 계속 태우고 매립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면 서울시 전체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그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전체 공감대가 좀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얘기를 나눠보자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공론장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플렛 그래서 어떤 건가 봤더니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군요. 네. 네네. 이게 17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네트워크인가 보죠. 네. 네, 맞습니다. 왜 17개뿐이 없어요?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러게요. 25개 구가 다 참여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17개 자치구만 가입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중에 이제 어쨌든 마포에서는 다정한재단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사실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벌써 지난해 8월 31일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1년이 넘어서 약간 좀 뒤늦게 이런 공론장이 좀 마련이 되었네요. 네네. 그동안 이제 마포구 우리 내에서 지역의 문제로, 처음에는 정말 딱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상암동 지역 주민들만 굉장히 많은 이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다가 이것이 주변으로 조금씩 넓혀갖고 그다음에 마포 공동행동이 같이 하게 됐고 이렇게 이제 지역 안에서도 좀 확산에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서울시 각 자치구에도 좀 이게 전달이 되고 이게 그 마포에 소각장 생기냐 안 생기냐 이 문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소각장 자체가
소각장이 오는 쓰레기 자체가 서울시 전체 쓰레기가 온다는 것도 모르는 자치구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전달도 늦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이렇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포에 들어오는 신규 소각장이 1000톤짜리잖아요. 1000톤짜리고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소각장 750톤까지 합치면은 서울 네. 쓰레기의 50%가 넘는 정도가 네, 오늘 절반이 넘어요. 네, 절반이 넘게가 이제 마포로 와서 소각되는 거죠. 네.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다른 자치구 분들은 잘 몰랐다. 네, 이런 네, 거네요. 몰랐어요. 네. 하긴 뭐 자기 지역 일이 아니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죠. 네. 네. 그리고 뭐 보도나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다뤄주지가 않고 그냥 마포에서 소각장 문제 때문에 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계속 다루는 상태라. 네.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그 세세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다루는 시선이 마포의 님비 문제다. 그렇죠. 지역 네. 이기주의다. 뭐 네.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에서 그런 언론 작업을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작은 시각인데요. 이게 쓰레기 문제는 그 쓰레기는 전체 서울시 자치구 각 자치구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광역 단위로 해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행정 이거든요. 그렇죠. 그 쓰레기 네. 문제는 폐기물 네. 정책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마포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님비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게 했던 것 같고요. 네. 예, 소각장이 생기고 아니면은 폐기물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네. 계속 이제 이 마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이게 님비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또 다른 지역의 문제가 그 동네 문제만으로 네, 또 네. 치환되고 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이제 만약 마포에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동쪽이라고 하는 뭐 강동이나 이런 곳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발생했으면 마포에서는 또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관심도 그렇죠. 없고. 네네. 우리 지역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우리 뭐 동네에 소각장이나 아니면은 뭐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뭐 혐오 시설이라고 네. 부르는 그런 시설들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에 이번 공론장의 이름 앞에 님비 네. 없는 서울 이렇게 해서 님비 없는이라는 걸 붙였더라고요. 네네네. 네. 지역의 문제로 이제 그 국한된 게 지금 1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론장 이름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자, 어쨌든 서울에 사는 모두의 문제이다. 모든 자치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공론장을 열게 되는 건데요. 이 공론장은 어떻게 열릴까요? 공론장은 10월 24일 날, 예. 오후 3시쯤에 이제 그 삼각지에 있는 공익활동 공간에서 생기는데요. 예. 여는데 거기에 이제 기조 발제가 서울시 전체 그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좀, 정책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 기조 발제가 있고요. 네. 마포와 그리고 간악, 광진, 강남, 4개의 그 권역에서 한 대표급들이 되는 네. 지역에서 토론자로 나서서 네. 그렇게 발제 그리고 토론을 각각 이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예. 참여자들이 같이 하는 전체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기조발제와 참여자 토론, 패널 토론, 4군데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지고 그러겠네요. 네. 네, 4군데의 지역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지금 폐기물 정책이 사실 각 자치구에서 뭐 폐기물을 우리 자치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도 그런 폐기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광역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마포, 은평, 서대문이 서북 권역이라고 한다면 네. 다른 데서도 이제 뭐 동대문 권역이라든지 북부 권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예. 그 권역에서 한 군데씩 나와서 좀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4군데로 정한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뭐 말씀해 주신 마포, 강남, 관악, 광진 그러면 이제 네. 서울 곳곳에 뭐 네. 이런 곳에서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네, 북부가 한 군데가 빠져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이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자치구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네. 실제로 자치구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산도 안 네. 되고 그리고 그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업도 움직여야 되고 정부도 당연히 움직여야 되고 사실 그 살아가는 서울 시민들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라서 결국 다 같이 이게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될 문제라 네. 그냥 마포구 한 군데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될 문제 아니고요. 예. 다른 자치구가 같이 움직여줘야 서울시 정책을 바꾸고 그것이 생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쓰레기를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의 자원 재생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소각장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단지 소각장을 짓느냐 마느냐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은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네. 네. 이 계속 그것이 쓰레기가 이제, 넘쳐나고 계속 네. 나오고 하는데 계속 뭐 파 눕고 계속 태울 곳을 찾아다니는 네. 방식으로는 그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줄여나가야 되고 네. 발생 자체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쓰레기를 줄여서 소각장을 짓지 않고도 이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느냐. 네. 라는 방안으로 좀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런 네. 거죠. 네. 어쨌든 이 자리가 좀 그런 건설적인 좀 대안들, 뭐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쉽지 않은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정말 그동안 이런 모색들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동안은 뭐 서울시에서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뭐 종이컵 안 쓰고 이런 정도로 계속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온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결국에는 나 개인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일이라 네. 아마 쉬운 토론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이 토론회 한 번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려울 거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토론회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토론회 이유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이번에 공론장이 이제 첫 출발이고요. 네. 이런 얘기들을 먼저 이제 꺼내고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의 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치구별로의 공론화 혹은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네. 정치인들한테 닿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로 정책으로 만들어서 서울시 정책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그것이 또 예산까지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제도화되고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그것들을 꼭 해내야 되는 몫으로 또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예. 아마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네. 앞에서 이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좀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네. 거기가 좀 움직여서 자기 지역에서의 뭐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자치구 차원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네. 그 네트워크가 잘 좀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공론장은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합니까? 아니에요. 온라인 안 하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좀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서 네. 바로바로 현장에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의견 제출을 하고 구체적인 그냥 정말 가치 중심 뭐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그 얘기만 나와서는 이 공론장은 실패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바로바로 해내야 될 것들을 추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온라인 공론장은 없고요. 네.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는 없고요. 네. 좋은 가을날 지속되고 있는데 좋은 공론장 열리니까 삼각지 공론장에 모두들 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님비 없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 오는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오후 3시에, 삼각지에 있는 공익활동 공간에서 열립니다. 사실, 마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 시민사회단체가 공론화하는 첫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자리를 계기로 해서 좀 시민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쓰레기 없는 서울, 네, 쓰레기 발생이 줄여드는, 네,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네, 그런 걸로 해서 쓰레기 문제가,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날이 좋은 가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포의 가장 큰 축제라고 있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금요일부터 3일간 열리고요. 네, 그 중간에 주민 걷기 대회도 있습니다. 또 마침 하늘공원에서 억새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네, 그래서 날씨도 좋고 좋은 행사도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